보통 이렇게 투자를 하면 특히나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목표 수익률 10% 이렇게는 안 잡으시죠. 사실은 목표 수익률 10%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예금이든 뭐 어떤 투자든 1년 결산 수익률이 50%, 그 다음에 결산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결산 수익률이 50%였다면 이 사람의 3년간 연수익률은 얼마였을까? 50, 50, 마이너스 50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플러스 50인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이 세 경우가 다 수익률은 동일한데요. 연수익률로 4%입니다. 아마 이분은 연수익률이 4%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나는 주식을 정말 잘해. 요새 4%짜리 금리 누가 해? 나는 한 번 하면 1년 결산하면 50%야. 실수로 한 번 마이너스 50% 나긴 했어. 그렇지만 3년 동안 두 번이나 나는 50% 수익을 냈어. 내 수익률은 뭐 한 50%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연수익률을 계산해보면 4%입니다. 3번 3년간 50% 내고 2년간 마이너스 50%를 냈습니다. 이번에 연수익률은 마이너스 3.34%,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도 자기는 항상 따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연수익률 50%를 냈기 때문에 실수로 두 해는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분은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연수익률은 마이너스 3.34%. 그러면 10% 이상 연수익률을 내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느냐? 첫 번째 50, 두 번째 50, 마이너스 50, 50.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번 실수하고 50%를 내면 13.9%. 10% 수익률을 내는 것이 투자로 10% 수익률을 내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로 투자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잃으면 수익률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산을 해보지 않지요. 기분만 좋은 겁니다. 실제 수익률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때가 잘 없죠. 특히나 뭐 부동산은 특히 서울 지방에는 광풍이 불고 또 뭐 주식도 1450을 뭐 내려갔다가 또 1940 정도 왔다가 뭐 엄청나죠.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투자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한데요. 주식 투자하기도 지금 참 애매합니다. 1450 갔을 땐 투자를 못했고 1940 와서 지금 투자하려니 애매하고 부동산 하기에도 또 애매하죠. 서울에 지금 들어가려니 너무 올라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려고 하니 나만 낙오되는 것 같고 뭐 그런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애매하면 위험자산은 투자하지 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 투자해서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더 말씀드리면 애매하면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애매하면 더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배를 잘 해두는 겁니다. 분배를 잘 해둔다는 것은 주식, 부동산, 뭐 현금, 뭐 그럴 돈이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분배를 잘해라는 이야기는 특히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현금이라는 것은 예금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은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 언제 빼더라도 예금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 비중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너무하다, 정말 추세랑 전혀 관계없는 시기가 오면 예금을 줄여서 분배만 조절하는 겁니다. 정말 얄밉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나 딸 수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잠시 먹고 나와버립니다. 또는 정말 바닥이다, 이럴 수가 없다 싶을 때 귀신같이 나타나서 투자하고 또 수익 적절히 내고 빠져버립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늘 주식시장에, 늘 위험자산에 접하고 있는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좋느냐? 그렇지 않죠. 가치 투자다, 뭐 성장도 투자다, 사실 그 펀드들 하고 계시지만 수익률이 있던가요? 수익률 없습니다. 이서우한가요? 강아지가 왜 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서 자기 뼈다귀를 물고 가다가 물에 비친 뼈다귀를 몰고 그걸 먹으려고 멍멍 짖다가 자기 걸 놓치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짜는 더 이쁘다. 가짜는 더 화려하다. 자기가 물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짜가 훨씬 화려하기 때문에 물에 비친 건 커 보이잖아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가짜는 다 커 보인다. 진짜를 찾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를 알라 그러면 저는 아주 기초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기초를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절대로 속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ELS니 DLF니 이런 사건들 많잖아요. 사실은 뭐 3% 4% 많은 수익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3% 4% 내려다가 원본 손실이 나고 어쩌면 뭐 더한 손실이 날지도 모르고 뭐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건 전 뭐 소매 상품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레인지를 벗어나면은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요. 소매 상품은 안정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지 이건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레인지를 벗어나면 엄청난 손실이 소매자, 구매자한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품은 소매 상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바라고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판매하는 분들도 뭐 다 알고 팔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저런 상품들이 소매가 될 수 있나 이런 사건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예전에도 ELS 사태가 있었고 키코 사태가 있었고 또 DLF 사태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모르는 상품은 들지 않아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소매 상품이 아닌 거예요. 모르는 상품은 내 상품이 아니다. 모르는 상품은 그냥 가짜다. 경기는 나빠지겠죠. 예, 경기는 나빠질 겁니다.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의 대응은 또 어떨지, 정책의 대응에 따라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그걸 모르는 거죠. 아무도. 경기가 나빠지는데 경기 나빠짐에 맞도록 정책은 더 강력하게 나온다든지 그 정책의 반응에서 시장의 반응이 더 열광한다든지 시장의 그 자산 시장의 가격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해 볼 때 너무 큰 그 아웃라이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특이치는 좀 빼고 보는 게 좋다. 특이치가 생기면 너무 내리면 이건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주식도 그렇잖아요. 폭락이 정말로 이거 있을 수 없는 폭락이다. 그 한 해에 훼손됐다고 해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될 회사가 아닌데 너무 추세에서 벗어나면 그건 매수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또 너무 오른다. 이건 좀 추세랑 너무 다르다. 그럼 또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좀 그렇게 접근하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요즘 시장이 어렵잖아요.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시장이잖아요. 사실 코로나도 잘 모르고 어떻게 반등할지도 모르고 정부 대응은 대충 알겠지만 시장의 반응이 또 어떨지도 모르고 정말 알 수 없는 시장이다. 주식시장만 해도 1450에서 이렇게까지 반등을 할 줄은 사실은 몰랐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또 어렵고 그래서 전 애매하면 그냥 분배를 지켜라. 따로 뇌동매매나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데 뛰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